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 e스포츠 대회 중계를 위해 출장을 온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상황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닉 솔랑키 선수의 합류가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영국 현지의 분석과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풀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 개막했는데요. 이 개막전 경기에서 영국의 유력한 매체, 공신력 높은 매체, 그리고 선수 출신 분석가들이 승부 예측을 한 콘텐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개막전 상대 레스터 시티인데요. 이 경기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의 공격 조합이 폭발하면서 토트넘이 레스터를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레스터를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할 거라고 영국 현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또 솔랑키 선수의 효과가 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도 더 배가 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가 공식 홈페이지에 분석한 컬럼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허스퍼와 레스터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고 레스터 시티의 안방인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양팀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전적은 총 34차례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가 13승, 토트넘이 16승, 그리고 5번의 무승부로 꽤 팽팽한 편입니다. 레스터 시티가 강등되기 전이었던 지지난 시즌이었죠. 2022-2023 시즌의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해트트릭을 몰아치면서 홈경기 6대2로 크게 이겼었는데, 후반기에는 팀이 급격하게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콘테 감독도 경질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는데, 그때 이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 원정에서 1대4의 참패를 당하면서 무너졌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레스터를 상대로 좋은 기록들도 있었지만, 또 레스터시티 역시 제이미 바디를 앞세워서 좋은 결과를 냈던 때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영국판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통계 기록, 또 쉽게 보기 어려운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승부 예측을 하고, 그 승부 예측들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기 내용과 양상까지는 잘 맞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통계 전문가인 루이스 존스 기자의 전망에 따르면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루이스 존스 기자가 도미닉 솔랑키의 영입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솔랑키에 대해서 훌륭한 페널티 박스의 피니셔, 결정력이 좋은 선수이자 또 그런 플레이를 전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완벽한 현대식 센터 포워드다. 본인이 마무리도 잘하지만 연계 플레이, 그런 마무리하는 상황들을 끌어내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모던 센터 포워드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요인 때문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그 축구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그 대체자를 영입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은 본인의 경기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존스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의 방식이 솔랑키 선수에 대해서도 다음 단계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 팀도 끌어올릴 것이다. 이번 시즌은 솔랑키와 토트넘이 서로 윈윈하고 서로 레벨업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솔랑키는 어떤 경쟁을 위해 온 게 아니라 토트넘의 공격의 중심축으로 dak주전으로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솔랑키가 본머스에서 19골을 넣었는데 그중 2골만이 페널티킥 득점이었다. 즉 필드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토트넘에 와서는 본인의 실제 총 득점 수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본머스보다 솔랑키에게 더 득점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서비스를 줄 선수 중에 또 하나의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죠.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스루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고 빅찬스 창출이 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상위권이었는데, 많은 동료 선수들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늘어나지 못했던 면도 있거든요. 항상 텐텐을 노리고 텐텐이 가능한 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패스를 받아서 솔랑키가 또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솔랑키의 장점이 바로 사이드에서 넓은 지역에 컷백이 들어올 때 마무리하는 능력인데, 토트넘이 그 점에 있어서 가장 또 플레이를 잘 만드는 팀이라는 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컷백 플레이를 잘 조련한다는 점에 있어서 솔랑키를 올 시즌 유력한 득점왕 후보로 꼽아도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라면서 솔랑키의 데뷔 및 득점까지, 특히 솔랑키가 선제골을 넣을 것이다라는 항목까지 예상을 하면서 루이스 존스 기자는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경기 많은 매체들이 솔랑케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후스쿼드닷컴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한 선발 명단은 솔랑키가 최전방에 서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이 아닌 클루셉스키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최근 중앙 공격수로의 컨디션이 좋기도 했었고 또 레스터시티의 피지컬적인 플레이들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선발 명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존슨이냐 클루셉스키냐에 대해서는 경기 당일까지도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의 컨디션을 보고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미들 자리에는 이부 비스마 선수가 그 히피클의 우승가스 흡입 논란으로 인해 공개 사과도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체 징계로 개막전에 출전시키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메디슨 사르의 미드필더 파트너로 벤탄쿠르가 선다. 벤탄쿠르 선수가 이 사르의 원볼란치 자리를 맡게 되고 사르가 오른쪽 메잘라, 메디슨이 왼쪽 메잘라인데 사르가 조금 사이드적인 플레이를 가져가고 메디슨이 플레이메이커적인 역할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포백 라인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의 주전 라인업,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비스마 선수가 징계 문제로 뛸 수 없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최근 훈련에 합류했지만 아직은 경기에 나설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히샬리성도 훈련에 복귀하긴 했지만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교체 출전까지도 조금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섣불리 뛰게 하기보다는 몸 상태를 좀 더 끌어올리면서 기회를 줄 것 같고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 악재가 좀 더 커요. 일단은 공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디와 코디가 뛸 수 없습니다. 제이미 바디가 부상으로 선발 출전이 불가능하고 아예 경기에 나올 수 없고 또 센터백 핵심인 코너 코디도 이번 경기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게다가 측면과 이선을 오가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발빠른 파슨 다카 역시 경미한 부상을 안고 있다 보니까 예상 선발 명단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이끌었던 마레스카 감독이 꺼낸 데다가 공수의 핵인 바디와 코디까지 없는 상태라면 토트넘이 비록 원정 경기라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는 상당히 우세한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그래서 후스쿼드닷컴 역시 토트넘 허스퍼가 이번 경기 2대0으로 완승할 거라고 내다보면서 수비적인 문제들이 있는 토트넘이긴 하지만 많은 매체들이 실점하더라도 많은 골을 넣고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토트넘이 무실점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레스터시티가 챔피언십 우승팀으로서 프리미어리그에 즉시 복귀하긴 했지만 올 여름에 특히 첼시로 떠나게 된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스티브 쿠퍼 감독으로 교체된 점,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감독이 유지된 가운데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도미닉 솔랑키에다가 최근 발표된 프랑스 유망주 윙어죠. 윌슨 오도베르까지 영입을 하면서 4위권 경쟁에 더 근접한 경기력과 전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시티가 홈팀으로 경기를 하지만 그 홈 어드밴티지를 얻기에는 토트넘의 전력 퀄리티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토트넘이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승점 3점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국 BBC 공영방송의 예상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레전드 크리스 서튼이 이번 시즌에도 영국 내 셀럽들과 함께 승부 예측을 하면서 또 겨루는 그런 재미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서튼과 더불어 이번 개막 라운드에는 영국의 밴드 코티너스의 프론트맨인 리암 프레이가 축구팬으로서 이번 승부 예측을 함께 했는데요. 먼저 크리스 서튼 같은 경우도 스카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했어요. 지난 시즌부터도 크리스 서튼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향성과 팀 운영 방식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보였던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저희도 사실은 조금 우려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그들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 시즌을 잘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면서 왜 그가 지금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였던 실망감들을 극복하기 위한 좀 만회하기 위한 초반 성적, 결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의 전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인데요.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 팬들은 주제 무리뉴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주말마다 지루하고 지겨운 경기를 봤다. 근데 지난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리 케인 없이도 4위권 챔스 진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도 냈고 즐거운 축구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토트넘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발전을 했다는 걸 알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의문을 받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매우 불공평하다. 즉 마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돈키호테라든지 이상주의자로 보는 이런 분위기들 지난 후반기에 분명 아쉬웠던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성공적이었고 발전적이었던 감독을 흔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못마땅해 하는 크리스 서튼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괴롭히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한 정신과 뚝심을 평가했는데요. 그는 그냥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감독 일을 해왔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라는 말로 요코하마, 셀틱, 호주 대표팀 시절에 이뤘던 그런 우승의 성과
결과와 내용을 모두 가졌던 성과를 좀 기대하면서 저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또 한 번 좋은 시즌을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솔랑키와 계약한 지금이야말로 영리해 보입니다 라면서 솔랑키를 정말 잘 샀다. 솔랑키가 왔기 때문에 성적도 잘 낼 것이다. 골도 잘 만들 것이다. 골을 먹어도 더 많이 넣고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이죠. 그래서 3대1 승리를 예상한 것인데 레스터시티에 대해서는 스티브 쿠퍼 감독 아래에서 정말 잘 조직된 팀으로서 승격한 세 팀 중에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성적은 뭐 잔류까지 기대할 수 있겠지만 토트넘을 상대로 이기기에는 토트넘이 너무 강할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영국의 밴드의 프런트맨이죠. 리암 프레이의 전망은 이분이 토트넘 팬이 아니거든요. 토트넘 팬이 아니라고 밝혀져 있는데 저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정말 좋아하고 제임스 매디슨도 좋아하는데 솔랑키가 온 거는 토트넘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에게서 다시 최고의 기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Maybe 솔랑키 could bring the best out of 손흥민 agai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모습이 아니라 again, 이전에 보여줬던 그 최고의 모습, 손케디오가 있을 때, 케인이 있을 때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솔랑키가 케인과는 다른 유형의 선수이지만 그래도 케인의 자리를 맡아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선수가 왔기 때문에 또 그 선수가 그만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토트넘이 맨유와 함께 4위 경쟁을 할 것이고 맨유가 노리는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솔랑키를 분석한 특집 컬럼을 소개했는데요. 알렉스 캐블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가 분석한 컬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랑키에 대해서 왜 솔랑키가 토트넘에 완벽하게 맞는 선수냐라고 하며 피니싱과 프레싱, 결정력과 압박 능력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면서 보여줬던 그 능력이잖아요. 그걸 솔랑키가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 그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영향력과 공격 창출 능력을 발휘한다면 손솔 듀오가 정말 엄청난 화력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지 1년 만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돌아온 해리 케인은 자신을 대신할 선수를 관중들에게 소개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가졌던 그 친선 경기 때에 솔랑키가 처음 홈팬들에게 인사했던 광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랑키가 온 것입니다. 해리 케인과 솔랑키 이 두 선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솔랑키에게는 불공평할 것입니다. 월드 클래스인 케인을 상대하는 거의 모든 선수들에게 그렇듯이 케인과의 비교는 불공평할 겁니다. 여기서 그를 대체하는 선수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케인은 오히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는 필요한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솔랑키는 딱 맞는 선수입니다. 솔랑키의 페널티 박스 포획 능력은 이라올라 본머스 감독 아래에서 개선되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본머스 공격수였던 솔랑키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번째로 하위권 클럽에서 19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고 그중 17골이 페널티킥이 아닌 필드골이었습니다. 2023-2024 시즌 경기당 기대 득점이 0.6골이었기 때문에 솔랑키가 엘리트 피니셔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솔랑키는 6야드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위험한 위치에서 꾸준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또 마무리를 잘해왔던 선수입니다. 이것은 솔랑키가 타고난 성향대로 플레이에 참여하기 위해 내려가지 않고 또 중앙에 머무르면서 피치 위쪽으로 머물도록 지도했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 덕분입니다. 솔랑키는 리버풀 시절에는 90분당 평균 46.4회의 터치를 기록했는데요. 본머스에서 첫 리그 5시즌 동안에는 90분당 평균 32.9회의 터치로 오히려 매우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 시즌에는 평균 볼터치가 29회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 솔랑키의 터치맵을 보면 박스 안에서의 터치 비율이 16%에서 20%로 박스 안 비율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랑키는 상대 수비수 사이의 공간을 찾아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릴 때 그 팀 공격을 마무리하는 문전에서의 해결사 능력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솔랑키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 박스 안에서의 기대 득점값, 슈팅, 터치 부분에 있어서 상위 5위 안에 들면서 12위를 차지했을 뿐인 본머스에서 매우 인상적인 개인 기록과 개인 활약을 남긴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솔랑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굉장히 춤추는 듯한 공격 동작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 같은 조금 10번형이 가능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순수한 피니셔를 최전방에 원합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을 계속 붙잡고 싶었던 건 맞지만 케인이 떠난 이후에는 복잡하고 일관성 있는 팀 움직임의 끝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를 찾는데 초점을 맞춰왔었죠. 그 적임자가 된 게, 그 낙점된 게 솔랑키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언더랩 풀백, 인버티드 풀백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수비수들을 활용해서 상대를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또 주명의 윙어에게 사이드 공간을 맡겨서 공간을 만드는 2-3-5 포메이션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팀의
팀의 플레이를 보면 윙어가 풀백을 제치고 바깥으로 나와서 공격수에게 크로스나 컷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토트넘의 크로스 시도 횟수는 710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크로스 성공 횟수는 65회로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크로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솔랑키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30회의 헤딩 슈팅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히샬리송의 14개보다 2배 이상 많은 30개의 헤딩 슈팅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중 4번의 헤딩 슛을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헤더 슈팅에 있어서 4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린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되었는데요. 본머스가 토트넘보다 1개밖에 적지 않은 709회의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그중 88회의 전체 크로스가 나왔던 것, 성공한 것도 바로 솔랑키가 잘 받아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테콜로 감독은 단순히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솔랑키의 페널티 박스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비수를 이제 점유하고 또 빌드업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는 9번 공격수 솔랑키는 토트넘 미드필드들이 중앙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솔랑키가 미드필드들의 영향력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크로스와 컷백을 받기 위해 움직여주고 상대 수비를 묶어두는 거죠. 이러한 컷백과 크로스에 대비한 솔랑키는 토트넘에 꼭 필요한 숨은 득점원이며 공을 오래 소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내려가는 히샬리송이라든지 손흥민 선수와 같은 9번의 지난 시즌 선수들보다는 업그레이드된 포스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랑키가 토트넘에 제공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이 없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높고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며 통계적으로 볼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솔랑키보다 그 압박에 있어서 더 뛰어난 선수는 없습니다. 솔랑키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압박 횟수 1242회, 파이널 서드 압박 횟수 703회, 턴오버를 유발한 압박 횟수 142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2935회의 파이널 서드 압박과 591회의 턴오버를 유발한 파이널 서드 압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압박 강도를 측정하는 수비 동작당 패스수 PPDA는 8.8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경기장 곳곳에서 공을 되찾으려는 긴박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랑키의 압박을 주도하는 에너지가 큰 자산이며 올여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키를 영입한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솔랑키와 히샬리송, 손흥민을 비교하면 사실 이 새로운 공격수 솔랑키는 브라질 선수 히샬리송보다 압박에 있어서 약간 덜 효과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히샬리송이 더 많이 압박을 가하는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나온 통계적인 오류일 뿐입니다. 히샬리송에게 없는 솔랑키의 한 가지 자산은 강력한 홀드업 플레이입니다. 그는 골대를 등지고 윙어들을 끌어들이는데도 능숙하며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9번 공격수에게 요구하는 전통적인 센터 포워드 플레이의 또 다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매체 옵타의 팀 스타일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2-3-5 포메이션과 신중한 소유권 축구가 직접적이고 빠른 이라올라 감독의 축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솔랑키의 피지컬과 지능을 고려한다면 솔랑키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토트넘으로 오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랑키의 골이 터진다면 토트넘이 2024-2025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의 승점 2점이 뒤져 같은 골 61골이나 실점을 했지만 2골을 덜 넣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 대회 득점 기록도 좀 아쉬웠던 면이 있었죠. 솔랑키가 다시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넣을 수 있다면 토트넘은 적어도 에스턴 빌라만큼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골을 넣는 그의 득점 성향이 경기 결과 자체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랑키는 지난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골로 승점 15점을 얻어내면서 첼시의 콜 파머와 더불어 자신의 득점으로 공동 최다 승점 획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솔랑키가 박빙의 승부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적어도 그 점에서는 케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솔랑키가 물론 케인만큼 경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 적합성이 뛰어나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 중 한 명인 솔랑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인데요. 영국 BBC의 팬투표 결과는 현재 토트넘이 2-0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게 24%, 2-1로 승리한다가 20%, 3-1로 승리한다가 14%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크리스 서튼 예상한 이 3대1 스코어에 대해서도 3순위 정도로 많은 표가 몰리고 있고 3-0의 승리의 비율도 9%예요. 즉 대부분의 팬들이 토트넘의 대량 득점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솔랑키, 손흥민 이 두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보고 또 합작골을 만들어내면서 예상대로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의 다득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2024-2025 시즌 손흥민 선수의 도전, 토트넘의 이야기, 영국 현지의 독점적인 소식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